여론은 모든 의견 가운데 최악의 의견이다. 야, 요즘 뭐 세상과도 뭐 일맥상통한 얘기. 그냥 염세주의보다 또 지적인 염세주의는 뭘까? 자, 우리 행동에 대한 근거 있는 비판에 귀 기울이고 우리의 야망에 대한 불안감 표시에 주의하고 우리의 실패에 대하여 적절한 책임감을 느꼈음에도 그래도 계속 공동체로부터 낮은 지위가 부여된다면 우리는 서양 전통의 가장 위대한 철학자 몇 사람이 보여주었던 접근 방법을 택하고 싶은 유혹을 느낄 수도 있다. 우리 주위의 가치 체계에 삐뚤어진 곳을 있는 그대로 이해하여 지적인 염세주의의 자세를 택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자신을 방어하려는 태도나 오만하게 구는 태도와는 거리가 멀다. 그래, 이거 잘 이해해야 돼. 그래, 이거 맞아. 굉장히 이거 수준 높은 거야, 이거. 요거는 조금 읽어줄게. 그래서 원문 그대로. 철학자들은 오래전부터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면밀하게 검토해보면 서글픈 동시에 묘하게 위안이 되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다고 이야기해왔다. 어떤 문제이든 다수의 의견에는 혼란과 오류가 가득하다는 것이다. 샹포르는 그의 이전과 이후의 여러 세대 철학자들의 염세적 태도를 반영해서 이 점을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했다. 여론은 모든 의견 가운데 최악의 의견이다. 야, 요즘 뭐 세상과도 뭐 일맥상통한 얘기. 이렇게 여론에 결함이 있는 것은 공중이 이성으로 자신의 생각을 엄격하게 검토하지 않고 직관, 감정, 관습에 의존해 버리기 때문이다. 모두가 다 가지고 있는 생각, 어디서나 받아들여지는 관념은 어리석은 것이라고 믿어도 좋다. 다수에게 호소력을 가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샹포르는 그렇게 말하면서 흔히 아첨하듯이 상식이라고 부르는 것은 대개 언어 도단에 가깝다고 덧붙인다. 단순화와 비논리, 편견과 천박함으로 얼룩져 있기 때문이다. 어디에서나 가장 터무니없는 관습과 가장 어처구니없는 의식들이 하지만 그것이 전통이야 라는 말로 용인되고 있다. 유럽인이 남아프리카 호텐토트 사람들에게 왜 메뚜기를 먹고 몸에 붙인 이를 삼키느냐고 물었을 때 몸에 붙은 이를 삼키냐고 물었을 때 그들도 그런 말을 했다. 그것이 전통이에요. 여론의 빈곤을 인정하는 것은 고통스러운 일인지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이 깨달음은 지위에 인한 우리의 불안, 다른 사람들에게 훌륭하게 보이고 싶은 피곤한 욕망, 사랑의 표시를 보고 싶어 안다라는 갈망을 다독이는 데 도움이 된다. 다른 사람들의 인정은 두 가지 이유에서 우리에게 중요하다. 뭐 물질적인 면에서 보자면 공동체로부터 무시당할 경우 신체적으로 불편하고 위험할 수 있다. 심리적인 면에서 보자면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존중하지 않을 경우 스스로에 대한 자신감을 유지할 수가 없다. 철학적인 접근 방법의 장점은 심리적인 면에서 드러납니다. 누가 우리에게 반대하거나 우리를 무시할 때마다 상처를 입는 대신 먼저 그 사람의 그런 행동이 정당한지 아까 말했던 참인지 거짓인지 검토해보기 때문입니다. 비난 가운데서도 오직 진실한 비난만이 우리의 자존심을 흔들어 놓을 수 있다. 따라서 사람들의 인정을 바라며 자학하는 습관을 버리고 그들의 의견이 과연 귀를 기울일 만한 것인지 자체부터 자문해 봐야 한다. 그러다 보면 우리가 사랑을 구하는 사람들의 정신에 존경할 만한 구석이 거의 없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될 때도 있다. 그렇지. 그러면 그들이 우리를 경멸하는 것처럼 우리도 그들을 특별한 악의 없이 경멸하게 될 수도 있다. 이것이 염세적 태도의 출발점이며 철학사에서는 이런 태도를 뒷받침해주는 예를 수도 없이 찾아볼 수 있다. 다른 사람들의 생각이 피상적이고 하찮다는 것, 그들의 시야가 편협하다는 것, 그들의 감정이 찌질하다는 것, 그들의 의견이 빙퉁그려져 있다는 것, 그들의 잘못이 수도 없이 많다라는 것을 알게 되면 점차 그들의 머릿속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관심을 갖지 않게 된다. 이 다수의 얘기, 즉 여론의 그런 얘기. 그러다 보면 다른 사람의 의견에 많은 가치를 부여하는 것은 그들을 필요 이상으로 존중하는 것임을 알게 된다. 철학적 염세주의의 중요한 모범을 보여준 아르투르 쇼펜하우의 말.
이 철학자는 쇼펜하우는 소품과 단편집 1851년에 만들었지. 다른 사람들의 환심을 사려는 욕망에서 가장 빠르게 벗어나는 방법은 그들의 진정한 성격을 파악하는 것인데 대부분의 경우 이들의 성격은 지나치게 야만적이고 어리석다고 말했다. 어느 나라에서나 사회의 주된 오락은 카드놀이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사회의 가치의 타락과 더불어 모든 사상과 사고의 공공연한 파산을 보여준다. 나아가서 카드놀이를 하는 사람들은 보통 교활하고 부도덕하다. 경멸할 만한 악당이라는 말은 안타깝게도 이 세상에 아주 많은 사람들에게 적용될 수가 있다. 사람들은 악하지 않으면 완전히 바보이기 십상이다. 쇼펜하우어는 볼테르가 한 말을 인용한다. 세상에는 이야기를 나눌 가치도 없는 사람들이 들끓는다. 그런 사람들의 의견을 정말로 진지하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 쇼펜하우어는 묻는다. 정말로 그 사람들의 평가에 따라 우리 자신에 대한 생각을 바꿔야 할까? 다른 사람들의 의견에 따라서 우리의 자존심을 카드놀이하는 집단에게 내맡기는 것이 분별력 있는 것일까? 이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을 존중한다 해도 그 존중이 그게 가치가 있는 걸까? 쇼펜하우어는 이런 식으로 묻는다. 만일 청중이 한두 사람만 빼고는 모두 기머거리라면 그들의 우렁찬 박수갈채를 받는다 해서 연주가가 기분이 좋을까? 아주 참. 생각해볼 아주 깊은 지점이야. 쉽게 풀어서 그렇지 그래. 정말 맞는 얘기잖아. 진짜 우리 사회가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야 되는데. 자, 이렇게 인간성을 통찰력 있는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유용하기는 하지만 한 가지 불리한 점은 이런 관점을 따를 경우 친구가 줄어든다라는 거야. 옳소? 당연하지. 옳은 말하고 당연하지. 그럼 아까 우리가 따끔한 상식 말하지. 비상식 얘기하면서 왔지? 그렇지. 그거지. 우리 이제 여기 오면서 상식과 비상식을 얘기했어요. 술자리에서 있잖아. 너무나도 비상식적인 대화를 막 하면서 누구 하나를 올리고 막 물어뜯어. 이건 비상식이야. 여론이야? 근데 여기서 나 혼자 너희들 그러지 마. 상식적인 거야. 나는 집에 가야 돼. 그럼. 그리고 친구들 네. 나 안 불러줘. 이거 이성 차린 거거든. 이때는 그 친구가 안 이르려면은 똑같이 비상식 똑같이 물어뜯어야지. 물어뜯어야 되는 거거든. 어쩜 이렇게 적용이 잘 되냐. 그래. 자, 쇼펜하우어와 마찬가지로 철학적 염세주의자였던 샹포르는 그런 문제를 넌지시 드러냈다. 도덕적이고 고결한 태도로 합리성과 진실한 마음을 갖추고 관습이나 허영이나 격식 같은 상류 사회에 소도구 없이 우리를 대하는 사람들만 만나겠다고 결심하는 순간 이렇게 결심할 수밖에 없는 것이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결국 멍청하고 허약하고 흉물스러운 존재가 되기 때문이다. 가로 열고 가로 닫고. 그 대가로 우리는 결국 혼자서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쇼펜하우어는 선선히 그 가능성을 받아들였다. 이 세상에는 외로움이냐 천박함이냐 둘 중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다. 그는 곧이어 모든 젊은이들이 외로움을 견디는 법을 배워야 한다고 충고한다. 네가 나한테 이 질문을 하나 해봐. 내가 아주 철학적으로 대답을 할게. 뭐라고 묻냐면 나한테 이동우 씨는 옛날에 어떻게 사셨어요? 이렇게 물어봐봐. 이동 씨. 이동 씨는 옛날에 어떻게 사셨어요? 네. 저는요, 옛날에 친구가 진짜 많았어요. 이제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들은 알아들을 거야. 나는 친구가 너무 많아서 명절 때도 빨리 그 어른들한테 인사만 하고 바로 그냥 친구들 만나러 갔어. 그 정도였군요. 그럼 네, 그렇군요. 1순위가 친구였죠. 네, 그런데요. 언젠가부터 점점 친구를 잃으셨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혼자가 자꾸 편해져요. 그러니까 친구를 잃다기보다는 자꾸 혼자가 편해져요. 저는요, 남들은 저를 그렇게 보는데요. 뭐라고요? 결코 외롭지 않아요, 저 혼자가. 그래서 외로움을 견디는 법을 자연스럽게 이게 하나씩 배우게 됐어요. 그죠? 저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젊은이들은 외로움을 견디는 법을 배워야 한다고 충고한다. 사람은 다른 사람과 만날 일이 줄어들수록 더 낮게 살 수 있기 때문이다. 분별력 있는 사람의 경우 한동안 다른 사람들과 함께 일하고 살다 보면 학교 선생들이 그들을 둘러싼 아이들의 거칠고 시끄러운 놀이에 별로 끼고 싶어 하지 않는 것처럼 다른 사람들과 자주 어울리고 싶은 마음이 줄어들게 된다는 것이 쇼펜하우의 생각이다.
그러나 사람들을 피하겠다는 결심을 했다고 해서 벗을 사귀고 싶은 욕망이 없다고 오해해서는 안 된다. 이것은 단지 현재 만날 수 있는 사람들에 대한 불만을 반영한 것일 뿐이다. 냉소주의자들은 단지 불편할 정도로 기준이 높은 이상주의자들 뿐이다. 샹뽀로는 이렇게 말한다. 혼자 사는 사람을 두고 사귐을 좋아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경우가 가끔 있다. 이것은 밤에 봉디숲에서 산책하기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한테 산책 나가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철학자들은 함께 모여 연구하는 것도 아닌데 입을 모아 외부의 인정이나 비난의 표시보다는 우리 내부의 양심을 따르라고 권한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무작위 집단에게 어떻게 보이느냐가 아니라, 나 목소리 자꾸 커지냐 이거 공감해서 그래요. 그렇지. 어떻게 보이느냐가 아니라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 무엇을 알고 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다. 모든 질책은 그것이 관역에 적중하는 만큼만 피해를 줄 수 있다. 자신이 어떤 질책을 받을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은 자신만만하게 그런 질책을 경멸할 수 있으며 또 실제로 그렇게 한다. 염세주의 철학의 조언에 귀를 기울이려면 우리 지위를 단속하려는 미숙한 노력을 포기해야 한다. 사실 우리 지위를 단속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기도 하다. 이론적으로는 우리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가진 모든 사람과 처음에 얘기했던 결투를 해야 되고 그들의 목숨을 빼앗아야 하기 때문이다. 대신 우리는 논리에 기초해서 자신의 가치를 느껴야 하는데 사실 이때 느끼는 만족감이 근거가 더 탄탄하다. 야, 그렇지. 그럴 때마다 다 결투 신청해야 돼. 이게 다른 사람이 보는 시선 때문에 그 살아간다면 그때마다 결투 신청, 그때마다 죽어야 되고 그때마다 이렇게 해야 된다. 친구야.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았잖아. 우리는 있잖아. 하루에도 한 7번씩 죽었을 거야. 야. 네. 그래서 이런 철학을 가진다면 불안을 해소할 수 있지 않을까. 남의 시선이 아닌 자기 이성을 가지고 그렇지. 참과 거짓을 구분해서 남의 그 의견의 대중의 여론의 그런 몰아가는 얘기에도 흔들리지 않는 그게 있다면 그런 것을 이제 철학자들이 먼저 경험하고 얘기를 해준 것이 있다. 그래서 철학을 알게 되고 그걸 실천하면은 이런 불안 요소를 해결할 수가 있다라는 게 솔루션 해법의 첫 번째 철학에 대해서 내가 얘기를 한 거고. 재밌어. 재밌지? 우리가 철학이라고 하면은 뭐 밑도 끝도 없이 굉장히 어려운 생각들을 갖고 있는데 그러니까 한국 사회를 이야기할 때 사실 이제 숨어 있는 현자들, 그 학식이 있는 현자들이나 성자들 이런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얘기가 꼭 등장하는 게 다 있어요. 그런데 한국은 철학에 빠져 있습니다. 이 얘기를 벌써 오래전부터 해왔잖아. 근데 그걸 우리가 지금 다 알고 있지만 현상만 알고 있지 속속들이 알고 있지는 못하거든. 왜? 알고 싶어도 철학 교육이 우리는 안 돼 있어. 이거 되게 서글픈 현상이잖아. 서글픈 거야. 서글픈 거야. 우리는 사실 돈 교육을 받으면서 자랐지 철학 교육을 받으면서 자라지 않았기 때문에 눈부신 경제 성장은 이뤘지만 철학 부분에 있어서는 완전히 부재 상태라고. 그러니까 늘 흔들리고 정말 뭐 눈에 보이는 결투만 없다 뿐이지 늘 누군가를 죽이거나 아니면 오늘도 나는 죽거나 하면서 살아가고 있잖아. 이게 너무너무 슬프고 네 말 맞다나 서글프고 행복하지 않고 서글퍼. 돈은 많이 벌었는데 먹을 것도 많아. 뭐 맨날 들 때마다 먹방 어딜 가나 먹을 게 흘러넘치는데 왜 하루 종일 서글퍼야 돼? 결국 우리는 사유할 수 없는 철학의 부재 상태에서 커가고 있다. 오케이, 우린 그렇게 컸다고 쳐. 이제 막 기성세대 되고 이제 작년으로 가고 있다고 쳐. 우리 어린애들은 이제 어린애들은 그러면 안 되잖아. 그래서 이런 또 우동설이 같이 우리가 이렇게 해서 사실은 뭐 이거 참 보는 사람들은 참 어떻게 나중에 한번 오프라인 통해서 한번 보고 싶어. 우리 구독자분들은 참 그래서 난 뭐랄까 대단하다고 난 생각을 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이런 얘기를 우리가 원래는 이제 너랑 나랑 이제 술 한잔 하면서 이런 얘기 하거나 뭐 자식 키우는 입장이니까 이런 얘기 했는데 이거를
야, 영상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한다라는 건 나 솔직히 옛날에 상상도 못했어. 왜냐하면 일단 우리가 생각하기에 야, 이런 얘기가 재밌겠어? 그리고 어울리게 보겠어 그리고 우리한테. 그치, 우리한테 어울리게 보겠어? 또 이게 이런 얘기가 또 일단 뭐 요즘 같이 이렇게 막 재미 위주로 막 나가는데 이게 뭐 관심이나 갖겠어? 그렇지, 템포감도 없고. 그럴 때 우리 오늘 다 얘기 참 잘했다. 이게 그래서 아까도 용지한테도 야, 이게 좀 지루하지 않을까? 라고 했는데 너도 그 다행인 게 여기서 이성을 찾은 거야. 주변의 여론이나 다른 사람의 생각하고 그들을 바라보는 내가 아니라 아까 우리 출발할 때 그랬잖아. 그냥 나는 재밌어. 넌 어때? 재밌지. 그럼 됐지. 그럼 됐지 뭐.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 이게 옳다고 판단하면은 그냥 가는 거지 뭐. 그렇지. 우린 재밌으니까. 한 가지 휘둘리지 않으면 돼. 한 가지 확실한 건 있는 것 같아. 오늘 얘기를 하다 보니까 한 가지 확실한 걸 알게 됐는데 네. 뭐 한 명이 보든 우리 컨텐츠를 10명이 보든 정확한 것은 우리 것이 좋아서 보시는 분들은 다들 외로운 분들이다. 친구가 없구나. 외로운 분들이 그거 하나는 정확하다 너. 외로움을 잘 견디는 방법을 그럼 터득하신 거지. 아유, 감사합니다. 배워야 되는데.